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커리어 코칭부터 또 헤드헌팅까지 다양한 HR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커리어 앤 스카우트의 최원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직에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예. 방송 나가고 좀 어떤 이야기 들으셨나요? 일단 이직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연락이 많이 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헤드헌팅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박홍석 기자님께서 나오고 계신데 헤드헌팅 분께서 나오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직을 할 때 제가 방송 때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그걸 망각하시고 전화 와서 그냥 좋은 자리 있냐, 뭐 좋은 연봉으로 더 맞춰줄 수 있냐 이런 얘기만 해서 제가 전화를 좀 통화를 자주 끊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전하는 정보를 맞아요. 여러분들 좀 소중히 새겨 들어주세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커리어 앤 스카우트 박홍석 이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앤 스카우트의 그 헤드헌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홍석입니다. 네. 만나뵙기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출연이 처음이신가요? 아, 처음은 아닙니다. 네, 처음은 아니시고. 많이 했었죠. 어쩐지 여유가 좀 여유가 느껴지죠? 있으시고. 예. 오늘 아무튼 좋은 정보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자신에게 맞는 직무는입니다. 네,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또 나는 어떻게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아야 되느냐 많이 네. 고민이신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먼저 결론부터. 일단 개론서적인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 직무 적성 검사나 이제 공인된 어떤 툴에 의해서 보는 적성 검사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가장 문제가 취업 준비할 때 그 직무가 어떤 직무가 무슨 일 하는지조차를 모르고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에 도취돼서 뭐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직자분들 통해서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현직자분들을 통해서 그 직무가 마케팅은 마케팅, 뭐 R&D면 R&D 그게 어떤 일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느냐 이걸 먼저 파악하고 직무 적성 검사를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요즘에 막 드라마만 보고 선택하잖아요, 직무를. 그렇죠. 어떤 직무, 뭐 킬러 이런 거? 네, 위험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요. 일단, 아니, 예. 오늘 위험해도 됩니다. 아, 오늘 위험해도 돼요? 그런가요? 오늘도 역시 또 솔직한 이야기들 많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직무를 선택한 후에 또 기업을 또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직무에 잘 맞는 기업을 찾는 방법도 사실 따로 있나요? 네, 이제 직무를 찾으시면 업종을 찾고 그 업종을 찾으시면 이제 기업을 또 이제 찾게 되는데요. 네. 기업의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어떤 기업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드리자면 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기업의 연간 보고서나 뭐 분기별 보고서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보고서 안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재무제표나 뭐 근데 업의 내용, 그다음에 매출 구조, 뭐 인력 구성, 그다음에 지배 구조 같은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 업종의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일단 이해한 다음에 구체적인 취업 준비가 이제 된 다음에 한결 수월한 준비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사님 답변이 훨씬 더 예. 고급스러운 정보가 아니에요. 배우셔야겠어요. 고급스럽지만 좀 약간 지루해서 제가 잠깐 졸았습니다. 잠깐 끝났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원석 대표님, 일단 네. 취업 준비생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베스트 직무들 뭐가 있나요? 굉장히 민감한 답변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예. 그 조사한 결과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제 상경계 문과랑 이과 나눠서 설명하자면 1위가 이제 마케팅으로 나왔어요. 마케팅. 1위가 마케팅, 2위가 재무, 네. 이제 3위가 HR 쪽 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4위부터 꼴찌까지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공계 쪽에서는 1위가 이제 R&D, 2위가 이제 생산 관리, 그다음에 3위가 이제 기술 영업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선호하는 직무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현재 이런 트렌드에서. 직무들이 이렇게 또 1위에 꼽혔을까요? 그러니까 1위에 꼽힌 분들은 그러니까 마케팅의 직무에 대해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물어보면은 마케팅이 뭐 하는지 일단 몰라요.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에 좀 자기가 잘할 것 같으니까 이런 막연한 얘기. 근데 사실은 마케팅을 하면서 현장에서 영업을 안 해보고 마케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왜냐면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영업부터 해야 된다 현장에서 세일즈를 하면 또 그건 기피해요. 저는 영업 못해요 이럽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죠. 네. 예. 그러니까 리포터는 하고 싶은데 MC는 못하겠다.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되나 이게? MC는 하고 싶은데 리포터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게 생방송이라 그냥 넘어가죠.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네. 말씀이신데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베스트 직무로 꼽는 직무들이 좀 괜찮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뭐 잘 찾으면 좋은데 예. 잘 못 찾는 경우가 좀 허다하죠.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회에 이제 나가게 되면 조직에 속하게 되고 그 조직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자신이 이제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또 승진도 되고 그만한 보상도 받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선 직무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직무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일을 그쵸.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직장인의 78%가 직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78%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굉장하죠. 그쵸. 예. 예, 우리 두 MC 분들은 이렇게 만족하고 어우, 계십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죠. 진짜로 만족해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커리어 분야의 전문가인 그 스탠퍼드 대학에 지금 재직 중인 그 존 크럼볼츠 박사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두 가지예요. 작은 행동의 힘, 그다음에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다음 길이 열리고 그 최선을 다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결과값 두 가지가 나오겠죠. 긍정의 요소와 부정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맞더라. 아 이것이 정말 안 되더라 하는 거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 결과값을 알아야만 다음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가 그래서 그 후보자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봤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한 그 결과값은 무엇이냐. 그래서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그 답을 하죠. 그 최선을 다했던 사람도 있지만 최선을 거의 대부분 다하지 않았을 때 직무에 대한 불만족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점을 좀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최선을 다할 수 없었을까?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경력자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직무를 다시 이제 찾는다는 것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신입으로 다시 전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직무 안에서 자신이 그 경험했던 그 부분 안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고 만약 예를 들면 영업 직무다. 그러면 영업 기획이나 영업 전략이나 뭐 영업 지원이나 뭐 마케팅이나 그러니까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네. 유사한 직무의 그 다음 단계의 다음 스텝을 밟아나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이야기 들어봤고 네. 베스트 직무들도 만나봤는데 반대로 취업 준비생들이 기피하는 좀 워스트 직무도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데 워스트 직무가 1위로 나온 게 거의 80%가 이상 이제 영업 직무가 나왔어요. 영업은 하기 싫다 이거죠? 예, 근데 저는 뭐 박 기사님도 아까 차 안에서 얘기했지만 네. 영업이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업에 이제 B2C가 있고 B2B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좀 큰 기업에서는 B2B를 많이 하는데 네.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서는 어떤 마케팅과 해외 영업과 글로벌 사업, 뭐 신사업계 이런 게 파생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 한국 3M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마케팅으로 올라가기 전에 실제 필드 세일즈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트레이닝을 그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가장 1순위로 힘들다고 했던 직무가 이제 영업, 그중에서도 이제 제약 영업을 꼽았는데 실제로 근데 제약 영업 케이스에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도 많이 있고 PM 쪽으로 올라가거나 마케팅으로 올라가거나 해서 커리어를 쌓고 또 외자 제약회사로 이직해서 또 좋은 조건의 커리어를 쌓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워스트 직무가 그러니까 1위가 영업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 취업 준비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업 직무를 다시 갈 수가 있느냐,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상담을 오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영업을 저는 극찬을 하는 주입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실제로는 워스트가 될 필요가 없는 좋은 지금 직무다. 두 분도 영업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영업 직무 자체가 워낙에 좀 힘들다라고 소문이 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월스트 직무로 손꼽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월스트 직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세요? 사실 힘들고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워스트 직무가 맞겠죠. 네. 근데 이제 미래의 직업이라는 것은 그 시점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원 때 또는 그 임원을 더 넘어가서 경영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영업 출신 분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자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약사나 아니면 뭐 금융권이나 영업 힘들죠. 근데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연배가 된 상태에서 영업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신입 때, 그다음 주니어 때 그 경험을
튼튼히 좀 바탕으로? 쌓아놨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 직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셔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영업의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이 저분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 금융권에서 최연소 팀장을 하셨고 진짜요? 예, 영업에 있어서는 베스트입니다. 예. 대단한 분과 또 함께 일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두 분 굉장히 친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직무에 대해서 편견을 좀 깰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사이트를 보면 직무별 요구 역량과 단위 능력들이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하니까 네. 직무를 선택할 때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현석 대표님께서 좀 알려주시는 네. 직무를 잘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만약에 제가 4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그러면은 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품질 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인터넷상에서 보는 어떤 그 정의된 개념 말고 현직자분들 아까 몇 번 제가 강조한 얘기인데 저는 항상 인턴십 강조, 현직자 강조하는 이유가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직접 가서 어차피 온라인상의 링크드인 사이트나 뭐 각종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사람 만나기에는 굉장히 좋은 툴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현직자를 만나서 그 직무가 무엇인지 어떤 직무가 있는지 그걸 상담을 구해서 직접 들어봐라. 그 보는 얘기가 거랑은 다르니까. 예,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예. 그리고 실제 기업마다 그 영업이라고 해도 마케팅이라고 해도 인사라고 해도 달라요. 재무랑 회계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거 만약 합격이 됐어요 기업에. 그럼 본인이 내가 만약에 HR 쪽으로 합격이 됐다. 그래도 HR 쪽으로 배치가 될 확률은 50%가 안 됩니다. 실제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걸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직자분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직무를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직무 적성 검사나 뭐 인터넷상에 나는 정보가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가 되고 현직자 만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게 나한테 맞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많이들 막 방송인들을 꿈꾸잖아요. 네. 근데 TV 화면 속, 그러니까 카메라가 돌 때 모습만 바라보면서 맞아요.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 TV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좋아하는 직무가 있고 예.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직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 수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도 야구 선수가 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리고 기타 밴드도 하고 싶고 제 꿈이잖아요. 근데 지금 못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제 꿈은 꿈대로 꿈과 이제 실력이 일치가 됐을 때 직무가 이제 기업에서 발탁이 돼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뭐 만약에 토익이 좀 낮고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굉장히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을 중점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해외 영업으로 가고 싶다. 그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꿈은 꿈으로 접고 그러니까 입사 지원을 눈에 보이는 모든 기업에 다 넣은 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선택한 직무에 가서 노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그게 기업이고 예. 그게 우리 시장 자본주의인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 네.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예. 정말 또 저도 야구 선수 하고 싶습니다. 왜요? 왜 야구 선수 하고 싶으세요? 그냥 공 던지는 게 좋아서 투수에 성격이 급해서 빨리 던집니다.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예. 계신데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또 정말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에 좀 지원하는 데 급급해서 기업에 일단 지원하고 나서 기업의 특성에 맞게 본인을 포장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문제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많이 포장을 하고 또 그 직무에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의 뭐 불법이 아닌 선에서 이제 포장을 좀 심하게 하는 분들이 뻥을 있는데 치죠. 예. 예.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도로 이 직무가 우리 기업에 오고 싶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열정을 살려서 영업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 영업 찬양론을 좀 펼쳐주고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박건석 이사님도 취업 준비생들이 직무를 선택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3가지 정도 뭐 멋있어 보이는 직무, 예. 그다음에 연봉 높은 직무, 그다음에 편한 직무 이렇게 3가지들을 주로 많이 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직무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아 진짜요? 그때는 많이 마르셨겠네요. 네, 그랬죠. 예, 다음엔 좀 빼고 오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하면서 실제로 해봤지만 대본을 제가 잘 못 외우고요. 두 번째는 발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직접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할 땐 몰랐지만 이게 하고서 들어보니 발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좋아하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힐링 캠프. 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경험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대학생활 하시면서 특히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반드시 해보시고 거기서 또 긍정의 결과와 부정의 결과를 좀 가지고 네. 좋은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다음은요. 포털사이트 취업 사냥꾼에 이 나의 스펙 평가에 올라온 학생들의 글을 토대로 이 학생들의 스펙을 정말 적나라하게 연변 네. 평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게요. 네, 26세 남자고의 경운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3.88, 토익이 925, 상당히 높고요. 그 밖에 삼성생명의 SFP 인턴십을 수료하고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어학연수 10개월 경험도 있고요. 금융권 취업을 원하고 있네요. 금융권 아까 박홍석 이사님이 네. 또 몸담으셨던 분야니까 먼저 한번 여쭤보면 예. 어떨까요? 이 학생은 어떤 직무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금융권 맞나요? 예, 금융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기업이 이제 그 후보자를 보고 판단할 때는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를 보는데요. 이 성과는 얼마나 이 사람이 역량을 잘 갖추었냐를 봅니다. 역량 크게 이제 세 가지 이 필요 요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지식, 스킬, 태도 이 세 가지로 역량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지식과 스킬은 상당히 뛰어나 보이지만 예. 네. 태도는 아직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을 좀 한번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 지식 스킬이 좋기 때문에 서류 전형 통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본인에게 잘 맞는 직무를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네, 대표님 네,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근데 금융권 전문 헤드헌터시니까 예. 당연히 맞는 말이시겠지만 걱정되는 게 일단은 금융권 관련된 자격증도 많고 다 좋은데 이제 학교가 스펙이 증권사에서는 이사님 어떠세요? 좀 학교를 많이 보시나요, 보통? 경원대학교 졸업했죠. 예. 증권사에서는 경영학과. 스카이 민감한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만 요새 안 요즘은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러니까 이 직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그렇게 좋은 후보자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 직무를 내가 어떤 근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격증들과 금융 동아리 부회장 네. 이런 활동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만 이거 전문가시니까 경원대 학교만 평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농담이 당황하신 거 처음 네, 봤어요. 처음, 예. 대표님. 네. 학교만 괜찮다면은 증권사 진입은 어렵지 않다. 여쭤본 거예요, 제가. 네네. 생방송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무튼 가능하다. 예. 이제 이게 학벌의 측면에서보다 또 다른 쪽으로 또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입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네. 공개해 주셔야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27살 여자분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했습니다. 이제 가로치고 신촌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네. 전달하기 위해서 또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원 생명공학과 졸업하셨고요. 학점도 나쁘지 않네요. 4.08, 토익 840, 토익 스피킹 7급, 워드 2급, 그리고 다양한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네. 영양사 면허증은 없는 상태고 식품회사나 화장품 회사를 원하고 또 은행과 카드회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 쪽, 카드회사 쪽. 예. 서류 통과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 일단 앞으로 여성분들 올릴 때 사진을 좀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사진이 없고 자꾸 신촌 얘기만 나오는데 사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괜찮다는 가정하에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이제 금융권 전문가로서 제가 좀 주눅이 되는데 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이 보니까 전공을 고등학교 때 이제 연대 가기 위해서 식품영양학과 들어갔는데 영양사 쪽에 이쪽 가기는 아니고 고민하다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네. 공부를 하려고 생명공학과 쪽으로. 그래서 제약회사 쪽 메디컬 세일즈나 메디컬 쪽의 PM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면 가능할 텐데 금융권 관련된 자격증이 없고 예 그리고 금융권 관련된 인턴십 경험도 없고 해외 인턴십이 있지만 국내 인턴십보다 많이 안 알아줘요 사실은. 예 오직 갖고 있는 게 신촌 그다음에 대학원 그다음에 사진은 없으니까 예쁘다고 가정하고 한다면은 금융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좀 힘들 것 같고 예. 일반 기업체 그룹사 기업에 공채에 넣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맞아요. 보면은 예. 식품회사나 화장품 회사를 원한다. 본인이 원하고 예. 있다고 했는데 왜 은행을 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차라리 식품회사나 화장품 회사가 낫다라는 그렇죠. 은행은 저축하려면 가시고 그냥 그렇게 구직자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면접관이나 평가관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네.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해왔던 그 경험치나 지식이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 지금 포커싱돼 있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죠, 그 전혀. 어떤 것도 지금 근거가 없거든요. 투자 3종 세트 이것도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 금융권에 과연 가고 싶어서 이 사람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자기의 역량을 이렇게 쌓아온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일단 들어요. 그걸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게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서류 전형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냥 저는 탈락시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히려 식품회사나 화장품 회사 쪽이 더 맞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역량은 지식, 태도, 스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근거 자료가 금융권에 맞지 않지만 이상하다. 예, 식품회사, 화장품 쪽엔 또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차라리 이분이 여기서 예. 은행이나 카드회사 쪽을 원하고 있는데 식품회사, 화장품회사를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을 때 저희한테 고민이 조금 좀 말이 통하는데 네. 아무튼 왜 금융권으로 가는지도 좀 적어주셨으면 훨씬 더 설명이 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펙 평가 두 분 해드렸고요. 또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직무 선택 시 중요한 건 네모다. 네. 어떤 단어를 듣고 싶으십니까? 전 직무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준비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사님도 얼핏 말씀하셨겠지만 뜬구름 잡는 어떤 희망과 꿈을 쫓기보다는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현장도 지인들도 많이 알아보고 그 직무에 맞게 자격증과 인턴십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이런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직무를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거지 예. 무조건 직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준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직무 선택에서. 선택 시 중요한 건 준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경험이다라고 경험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험을 해봐야만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서류 전형할 때나 면접을 볼 때 경험이 많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특히나 성공의 경험뿐만 아니고 실패의 경험도 많은 사람.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점점 성숙해 나가고 본인과 맞는 것을 찾았을 때 지원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직무 선택 시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네. 본인의 스펙을 한번 평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포털 취업사냥꾼 카페에 나의 스펙 평가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이 여러분들의 스펙을 적나라하게 평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성공적으로 직무를 선택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